안녕하세요. 사람 냄새가 나고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책을 추천해주는 지타와 빼꼼TV의 지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안데르센 동화 제4편 낡은 집이라는 동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동화책 속으로 고고고! 낡은 집. 거리 맞은편에 300년도 넘은 몹시 낡은 집이 있었습니다. 높다란 계단과 삐쭉 튀어나온 창, 오랜 세월 비바람에 칠이 벗겨진 아주 볼품없는 집이었죠. 하지만 소녀는 그 낡은 집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창가에 앉아 낡은 집을 바라보곤 했죠. 낡은 집은 햇살이 반짝일 때도 달빛이 비칠 때도 늘 한자리에서 고즈넉히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낡은 집을 올려다보며 널찍한 계단과 돌출 창과 뾰족한 박공 지붕이 거리를 차지하고 있던 옛날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마치 창을 든 병사들이 눈앞에서 거리를 행진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이따금 소년이 넋을 잃고 보고 있으면 낡은 집 창가에서도 웬 할아버지가 밖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소년이 할아버지를 보고 고개를 까딱하면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희한하기 짝이 없는 구식 바지와 널쩍한 금단추가 달린 웃옷을 입고 척 보면 알 수 있는 가발을 쓰고 있었죠. 아침이면 늙은 하인이 찾아와 청소를 해주기는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언젠가 소년의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요. 앞집 영감님은 부자이긴 하지만 혼자라 몹시 쓸쓸하겠어. 어느 늦가을 날 소녀는 이 뭔가를 종이에 싸서 낡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이 낡은 집 문 앞에서 마침 이 볼일을 보러 온 하인을 탁 만났습니다. 이거 할아버지한테 전해주세요. 저는 그 주석 병정이 2개거든요. 할아버지는 외톨이라서 쓸쓸하실 것 같아서요. 늙은 아이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석 병정을 받아들고 낡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할아버지는 소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와. 소년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낡은 집으로 갔습니다. 가슴을 두근거리며 대문 문 앞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침내 이 신비에 쌓여있던 낡은 집이 소년의 눈으로 웅장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울창한 튤립과 홉줄기 너머로 보이는 높다란 계단과 고풍스러운 촉촉촉 난간, 눈을 찌를 듯이 빛나는 난간에 둥근 뇌셋 장식이 소년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현관에 새겨진 튤립 꽃 속의 나팔수가 소년의 방문을 환영하듯 볼을 잔뜩 부풀리고 힘껏 나팔을 불었습니다. 빰빠라밤!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빰빠라밤! 나팔이 울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긴 복도가 보였습니다. 복도에는 이 갑옷을 두른 기사와 비단 옷을 입은 부인들의 빛바랜 초상화가 쫙 이렇게 늘어서 있었죠. 소녀는 그 앞을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갑옷이 짤까닥거리고 비단 옷이 사라락거리며 뭔가 말을 거는 것만 같았습니다. 복도 계단을 한참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온통 초록빛으로 뒤덮인 발코니가 나왔습니다. 마치 이 작은 정원 같은 그곳에는 사람 얼굴이나 당나귀처럼 생긴 오래된 화분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온과 풀과 꽃들이 울창하게 자라나고 있었죠. 푸른 가지를 사방에 뻗치고 있던 카네이션이 고개를 살랑거리며 속삭였습니다. 공기는 나를 어루만져주고 햇님은 내게 입맞춤 해주었죠. 햇님은 일요일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준다고 약속했답니다. 수많은 방에는 아름다운 조각이 새겨진 팔걸이 의자들이 아이고 등짝이야 탁탁탁 아이고 허리야 등짝이 여기 가는 거야 여기로 하고 끙끙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낡아빠진 의자와 낡아빠진 가구들 모든 것이 낡은 것들이었지만 소년의 눈에는 신비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소년을 반갑게 맞아주었죠. 오, 꼬마야, 주석 병정을 잘 받았단다.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러자 그 방에 있던 가구들도 저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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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덜그럭 덜그럭 그랬습니다. 다들 반가워서 밀치락 탈치락 하며 소년을 보려다가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죠. 하지만 벽 한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기부인의 조상은 그저 상냥한 눈으로 말없이 소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초상화 어디서 났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잠시 쓸쓸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저기 그 골동품 가게에서 샀단다. 거기엔 이 조상화가 잔뜩 걸려있지. 하지만 이제는 그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 그 사람들은 다들 이 무덤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예전부터, 아니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지. 벌써 이 5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소년은 초상화 밑에 걸려있는 마른 꽃다발과 거대한 괴종시계도 보았습니다. 커다란 시계추가 거리며 바늘이 돌 때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이를 먹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우리 집에선 할아버지가 혼자서 쓸쓸하시겠다고 그러시던데요? 소년의 말에 할아버지는 이 옅은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허허허. 하지만 우리 집엔 언제나 옛 추억들이 찾아와 준단다. 게다가 이 너까지 와주었으니 난 아주 그냥 행복하구나. 여기는 이렇게 한 페이지는 이쁜 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장롱 위에 그 오래된 장롱 위에 있던 그 주석 병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주석 병정은 슬프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저를 다시 데려가 주세요. 여긴 너무 쓸쓸해요. 이곳에선 낮도 길지만 이 밤은 더 길어요. 할아버지한테 뽀뽀해주는 사람도 없고 상냥한 눈으로 지켜봐주는 사람도 없는걸요. 크리스마스 트리나 선물을 보내는 사람도 없다고요. 여긴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도련님. 소녀는 주석 병정을 타일렀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난 여기가 무척 재미있어 보이는걸. 옛 추억이 그 온갖 것들을 다 이리로 데려오잖아. 하지만 그런 건 나한테 보이지도 않고 익숙해지지도 않는걸요.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소년을 데리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선반에 이 먹음직스럽게 졸인 설탕 과자와 사과와 호두를 꺼내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주석 병정 생각을 싹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바람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 소년이 낡은 집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 낡은 집에서도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얼마 후 소년은 다시 그 집에 놀러 갔습니다. 문에 새겨진 나팔수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빰빠라밤,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빰빠라밤. 조상화 속에 칼과 갑옷이 절커덕거리고 비단옷도 예전처럼 사르르 거렸죠. 꽃들의 속삭임도 의자들의 신음소리도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이곳은 어떤 날 어떤 시간도 다음 날이나 다음 시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도련님,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전쟁터에 가서 팔다리를 잇는 게 나아요. 주석병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도련님네 식구들이 보고 싶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엔가 마리아가 춤을 추던 기억이 나요. 마리아가 2살 때였죠. 어린 마리아는 한 발로 서서 머리를 앞으로 쑥 내밀었다가 또 다른 발로 서서 머리를 앞으로 쑥 내밀었지요. 나는 너무 우스워서 짜르르 웃다가 그만 탁자에서 톡 떨어져 혹이 나고 말았어요. 그때 너무 웃어서 이런 뻘을 봤나봐요. 이게 바로 옛 추억이 여러 가지를 데려온다는 말이겠죠, 도련님. 지금도 일요일에는 찬송가를 부르나요? 내 친구인 다른 주석병정은 뭐라고 했죠? 난 너무 외로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소녀는 이 몹시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너를 할아버지께 드렸는걸.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해. 알겠니? 이내 할아버지가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예쁜 필통과 향기나는 구슬통, 금태를 누른 커다란 고물카드 따위가 들어있었죠. 소녀는 히야 하고 소리를 내며 신기한 듯이 구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서랍이나 피아노 뚜껑을 열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치자 조율이 안 된 피아노가 멋대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흥에 겨워 노래를 랄랄라 하고 흥얼거렸죠. 이건 너무 할아버지 풍은 아니었네요. 그리고는 초롱한 눈으로 귀부인의 조상아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그래, 이 노래는 저 사람도 부를 줄 알았었지. 마침내 주석병정은 빽! 고함을 질렀습니다. 차라리 전쟁터에 가고 싶어! 전쟁터에 가고 싶다고요! 그리고 바닥에 툭 떨어져 버렸죠. 할아버지와 사내아이는 얼른 주석병정을 찾아보았지만 주석병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바닥 틈새로 떨어져 영원히 모습을 감춰버린 것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소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주가 지나고 또 몇 주일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창이 꽁꽁 얼어붙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아유 추워. 소녀는 창가에 앉아 낡은 집을 바라보려고 유리창에 입김을 하고 불어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눈은 소용돌이 모양에도 글자 모양에도 휘몰아쳤고 맞은편 낡은 집의 높다란 계단 위에도 소복히 쌓였습니다. 낡은 집에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는 이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녁 무렵 마차 한 대가 그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마차는 할아버지의 관을 신고 하얀 눈길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모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마차가 집 앞을 지나갈 때 소녀는 눈물을 글렁이며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며칠 뒤 낡은 집은 경매에 붙여졌고 옛날 기사와 손잡이가 길쭉한 화분, 오래된 의자와 선반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물상에서 구했다는 귀부인의 초상화도 다시 고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봄이 되자 낡은 집도 헐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차츰 잊혀져 갔습니다. 이윽고 그곳에 큼직한 창과 하얀 벽이 있는 멋진 집이 들어섰습니다. 그 전에 낡은 집이 서 있던 곳에는 조그만한 뜰이 생겼고 뜰 울타리에는 탐스러운 포도 넝쿨이 울창하게 자라났습니다. 참새들은 떼를 지어 날아와 포도 덩쿨 위에서 짹짹짹 입을 모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작은 사내 아이는 이제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나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뜰이 있는 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청년은 앞뜰에 조그만한 들꽃을 심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손으로 들꽃을 모두 심고는 손끝으로 흙을 토닥였습니다. 그러다가 뭔가에 손에 찔려 아야! 이게 뭐지? 하고 소리쳤습니다. 자세히 보니 부드러운 흙 속에 뾰족한 것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젊은 아내는 푸른 나뭇잎으로 흙을 털어내고 깨끗한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젊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디 나도 좀 봐. 그 순간 젊은 남편은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주석병정. 어린 날 할아버지네 집에서 사라져버린 바로 그 주석병정이 몇 년 동안 흙 속에 묻혀 있다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아무튼 이걸 보니 그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주석병정이 생각나네. 젊은 남편은 아련한 추억에 젖어 아내한테 낡은 집과 할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가 혼자 쓸쓸해 하실까봐 주석병정을 선물한 이야기 등을 마치 눈앞에 벌어진 일처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아내는 낡은 집과 할아버지를 상상하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젊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때 그 주석병정이 틀림이 없어요. 난 이걸 언제까지나 소중히 간직하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해준 이야기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무덤은요? 할아버지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나도 몰라. 할아버지를 알던 사람은 모두 죽어서 묘지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난 너무 어렸고. 젊은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곤 낡은 집과 할아버지의 외로운 영혼을 품에 안듯 주석병정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잊혀지지 않아서 기뻐요. 그것은 젊은 아내의 따뜻한 품에서 깨어난 주석병정의 소리였습니다. 이것으로 낡은 집 동화를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어떤 추억들이 있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의 추억. 저 같은 경우는요, 생각나는 추억이 어렸을 때 친가 쪽에서 시골에 내려가서 산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비료포대에다가
그 비료 거기다가 이제 그 지푸라기 같은 거 넣고 푹신푹신하게 거기서 이제 산 비탈길을 이제 눈썰매를 탄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타다가 슝 하고 이렇게 푹 파인 데가 있었는데 슝 하고 날아갔던 적이, 그때는 되게 무서웠는데 더 재미도 있었고 그런 추억들. 맞아요. 이제 저같이 또 다른 추억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들이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낡은 집은, 이 낡은 집의 동화책은요 좀 옛 추억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느낌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지타와 빼꼼TV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